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을 모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 대부분이 1억을 못 모아본 사람들이죠. 라는 영상에 달인 댓글입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억 모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1억 모으면 달라진 거 없을 텐데. 예, 맞습니다. 사실 1억 모은다고 해서 인생 크게 안 달라집니다. 1억 모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1억 모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확 바뀌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1억을 모으는 것만에 엄청난 변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일반 보통 사람 1억을 모은다는 게 힘듭니다. 여자분은 더 힘듭니다. 요즘 1억을 모은 사람들 많이 없어요. 남자는 괜히 투자 같은 게 날려먹고 여자들은 아예 돈을 안 모아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예. 여자분도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유행이 많이 빠져가지고 돈을 버는데 버는 족족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심지어 소비를 조절하지 못해서 마통이나 이제 카드론에 손댄 사람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아요. 예, 못 모아. 난 걱정돼 이게.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나이 먹을 수월하거든요, 여러분. 습관 잡혀가지고 20대에 돈 모으는 습관 어느 정도 다져놔야 30대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으는 거야. 몸에 익어가지고. 근데 20대에 돈을 모으는 습관 다지면 30대 가면 못해요, 여러분. 그냥 못합니다. 정말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던가요? 직장 다니면 호돈 쓰지 말고 첫 해는 그냥 모아라. 너희 때는 한 살 어릴 때 직장 다녀서 모아야 그나마 좀 수월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거든. 맞는 말이에요. 물론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필요한 거 써야겠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필요한 거 쓰고 그 외의 건 안 써야 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통제를 못해요. 네. 남자들은 그런 거지. 월급 벌어가지고 돈 모아서 언제 뭐 집 사냐, 언제 그 돈 가지고 돈 풀리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 넣는 거 아까워. 여자분들은 요즘 워낙 유행에 좀 못 미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벌어서 이제 이런 이제 유행 같은 것들 트렌드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써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돈이 모이지가 않아 이게. 걱정됩니다 이게. 일단 돈을 못 모으면 결혼은 당연히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돈을 못 모으면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고, 계속 월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젊을 때야 뭐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이 먹어서 문제가 돼요. 나이 먹어 진짜 문제가 돼. 요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근시안적인 사고가 뭐냐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 눈앞에 당장 하고 싶은 거, 당장 즐기고 싶은 거, 이것만 생각해. 10년 뒤 20년 뒤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나이 먹어요. 시간이 지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젊다고 해도 중년 나이 되고 중년에서 장년 나이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내가 지난해 어떤 걸 했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이걸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설계하고 싶은데 설계할 수 있는 돈이 없네.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 일반 사람 1억을 모으려면 넉넉 잡아서 한 8년은 걸립니다. 뭐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기준으로 잡으면 8년 정도? 매달 100만원씩 넣었을 때, 사실 일반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이 매달 100만원씩 적금 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넣어야 돼.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사회초년생이 세금떼고 200만원 초반대 230만원 돈 번다 치면 100은 넣고 나머지 120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 뽑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아직 사회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차부터 뽑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억을 모을 리가 없죠 이게. 일단 1억을 모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난 빚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출이 없다는 얘기잖아. 대출 없이 1억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억을 모으기까지 여러가지 과정을 참은 거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8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어떤 기간을 열심히 참고 모은 거잖아. 돈 모으는 게 굉장히 인내할 싸움이거든요. 돈을 모아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남자 같은 자동차 타고 싶고, 여자분들은 명품백이나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 근데 그런 거 참아야 돼 이게. 유행하는 아이템도 참아야 됩니다 이게. 다 참아야 돼.
그 유행을 좀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여자분들한테 유행을 멀리하라고 하면 이제 역성된 사람도 많아요. 아, 붕어 형, 님 남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젊은 애한테 여자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면 여자로서 인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젊을 때 돈 써가지고 나이 먹고 내 인생이 없는 거야. 일단 1억을 모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내 집 마련 못하겠지만 1억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일단 웬만한 전세는 들어갈 수 있어. 물론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게 1억 정도 비용이면요, 구축 빌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축 빌라 들어가면 아직 거긴 재테크가 안 되잖아요. 누가 그런 삶이가 하지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멀리서 살다가 구축 빌라 방 두 칸에 거실 안에 있는 공간만 가더라도 인생 나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주관경이 뭐 행복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커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집을 좁은 데 살아가지고 이 주관경에 대한 욕망이 정말 엄청 큰 사람이거든. 예. 저는 항상 집은 거거일선이에요. 뭐 집이 넓어봐 소용없다 하는데 전 집 넓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소장하고 싶은 물건도 잘 소장하고 청소 잘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집 넓으면 손볼 때 많다고 하는데 평소에 내가 집에 뭐 더럽히지 않고 청소하면 금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가 저질러 놓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나이 좀 먹어보면 합니다. 나이 먹으면 어느 정도 집에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활동하고 뭐 편히 눕고 취미생활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9평 8사 정도면 사실 넓긴 하지만 8사는 아니더라도 5급 타입 정도는 있어야 돼. 막 가족이라면 5급 타입 있어야 되고 혼자 산다면 5급 타입이 아니더라도 한 4, 5 타입 정도 있어야 돼요. 4, 5, 그러니까 4, 5 타입 정도가 딱 방 두 칸에 거실 하나 정도 나올 겁니다. 예. 혼자 사는데 그 정도 공간만 있어도 사실 사는데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만족도가 높아요, 여러분. 근데 나이 먹어서 남의 집에 월세방 살면서 원룸 같은 살면 이게 나이 먹으면 괜히 처량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변에 나이 먹고 내 집 마련 못하고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월세 사는 분들 가본 적 있어요? 가면 굉장히 어지러져 있어요, 여러분. 집도 어지르고 뭔가 이제 가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정돈이 안 돼 있고 좀 폐인처럼 살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짐도 많고. 그래서 1억을 모아야 뭔가 이제 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금자리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남한테 신세 안 지고, 그리고 든든하고 마음의 불안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절반 저금. 이건 절대 손대지 마시고 남 50%좀 25%도 저금. 이건 혹시 모를 일이 생겼을 때 사용. 남은 25% 생활하시면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삶에 어찌 사냐 하시겠지만 일이 안 모으면 늙어서 박스 모읍니다. 지금 조금 고되지만 노후 안정을 위해서 조금만 덜 쓰고 덜 사고 덜 쓰면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월급의 75%는 전 빡신데 이건 사실 내공이 아주 높아야 돼.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75%를 저금하는 거잖아. 그러면 200만원 벌면 150만원 저금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숨만 쉬고 사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저축을 높이면 낫긴 하지. 근데 이게 정말 쪼들입니다, 이게. 75%까지 하려면 사실 본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죠. 가능하긴 해. 근데 그 조건이 사실 쉽지 않죠. 일단 내가 연구지에 살고 있고 부모님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 구해야 됩니다. 직장 구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웬만하면 생산직 쪽, 공장 쪽 일을 구해야 돼. 공장 쪽 일. 근데 75%는 많이 있어요, 판단이. 제조업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제조업 같은 데 가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생산직이 정말 돈 모으기 좋아요. 생산직 중견기업 같은 데서 한 6년 바짝 하면 집 살 수 있습니다. 땀은 안 먹고. 생산직이 사실 돈 안 들어가요, 이게. 돈 안 들어가. 성실하게만 살면 폰값 말고는 돈 나갈 일이 없어요. 교통비 10비 안 들어가죠. 작업복도 맨날 늘상 있던 거 입으면 되지. 패션 카드 신경 안 써. 보통 공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옷 정말 프리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는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 75%까지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은 모아야 돼, 반은. 왜냐하면 너무 지독하게 모으는 건 사실 힘들거든. 돈을 모으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독하게 모아서 되는 사람도 있는데 독하게 모으면 현타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어.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돈을 모을 때 적당히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적당히. 뭐 전 최신형 스마트폰 쓰는 거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싼 거 말고. 여자분 아이폰 쓰는 거 이해할 수 있어. 프로맥스 정도로만 안 가면 괜찮아. 기본형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품액 가는 건 좀 오바야. 품액 가는 거는. 나한테 용돈은 한 15에서 20만원 정도는 괜찮아. 그 이상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좋은 겁니다. 물론 돈 많이 모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 많아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일단 뭐 유행하는 아이템 같은 거 포기해야 되고, 차도 포기해야 되고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오래 써야 됩니다. 물론 바꿀 때는 바꾸는 게 좋겠지만. 직장도 오래 다녀야 되죠. 이 삶이 어찌 사냐 하시겠지만 일이 안 모으면 늙어서 박스 모읍니다. 근데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돈 안 모으면 늙어서 박스 죽는다고 하는데 박스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때 되면 박스 없어요, 여러분. 박스 없습니다. 그 박스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박스 주워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박스 요즘에 키로에 한 100원도 안, 100원 조금 넘습니다. 110원 이렇게. 네. 박스가 두 가지거든요. 종이가, 파지가 두 가지야. 신문지와 골판지가 있거든요. 골판지 박스고요. 일반 우리 잡지 같은 건 신문지야. 가격 단가 다른데 거의 100원대, 100원. 110원에 130원 사이. 이건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물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리얼 같은 한 가득 담아도 그 50kg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왼종이 이제 주워가지고 있잖아요. 이 꼬물새 같은 데 갖다 줘도 뭐 키로 달아가 돈 좀 만원도 달성하기 힘들어요. 사실 노동력 때문에 돈이 진짜 안 되죠.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만약 돈 모으겠다 마음먹었으면 돈 제대로 모았으면 좋겠어요. 75%까지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은 모아야 돼, 반은. 여자분들 반은 모아야 돼요. 특히 요즘 보면 월급 적은 사람들이 돈을 안 모아요. 월급 적기 때문에 돈 못 모은다는 핑계를 가지고 있는데 돈 모아야 됩니다. 자취하는 분도 돈 모아야 됩니다. 자취해서 돈을 못 모을 것 같으면 자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하러 서울까지 갑니까? 힘들어도 돈 모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나중에 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아무튼 올해부터는 사람들이 좀 독하게 마음먹었으면 좋겠고요. 좀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럴 때에서 마음 다잡고 좀 낭비되는 돈 줄여가지고 저축을 더 많이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은 인생 고생 안하고 마음 걱정 안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